아씨 그만둔다 할까? 그냥 한국 간다 그럴까? 뭐 알겠다고 그랬죠. 될게 안 될게. 안 됐을 것 같은데. 당연히 안 되죠. 그만 날 좀 보내다오. 내일 또 오라고 다시. 오, 왜 그랬을까? 아니, 이 얘기를 빼뜨릴 수가 없는데 우리 최재림이가 했었던 묵깃바 있잖아요. 그 작품이 양준모 연출님의 작품이잖아요. 이 리타라는 작품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 아마 진짜 전성 매진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해주실 수... 저는 역량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왜요? 아니, 최재림처럼 묵깃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 클래식 심싱 토크 유어 스테이지의 카이입니다. 드디어 4월 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꽃과 자연을 사랑하는 한 남자로서 이렇게 봄이 찾아왔다는 것만큼 신나고 마음이 설레는 일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스튜디오에 예쁘고 멋진 꽃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의 게스트는요, 쉽사리 이 꽃과는 잘 연결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봐온 바에 의하면 이 꽃만큼 그리고 그 꽃 이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삶과 배우의 길을 걸어오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요, 우리 업계에 알려진 최강 노안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1살 차이예요. 1살 차이인데 저보다도 훨씬 위로 보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뮤지컬 업계에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 이 배우님이다 라고 제가 단언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예술 감독에서부터 연출, 또 가수의 면목으로서, 성악가의 면목으로서, 또 최고의 뮤지컬 배우로서 오랫동안 길을 걷고 계신 우리 양준모 배우님을 어렵게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꽃을 닮은 남자 양준모님께 네. 아름다운 꽃을 감사합니다. 전사드리겠습니다. 네, 남자한테 받아보는 이 꽃은 안녕하세요, 양준모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아주 본격적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또 오늘 기열이와 또 좋은 얘기, 따뜻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오프닝 하시니까 네네. 생생 클래식이 너무 그립네요. 생생 클래식. 나이가 굉장히 어린 팬들은요, 생생 클래식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모르죠. 네, 그걸 기억해 주시는군요. 저는 애청자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연 보내려고. 우리 심층 토크 컨텐츠에요, 멋진 유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의뢰해 주신 제작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뮤지컬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걸프렌드라는 작품입니다. 브로드웨이와 일본에서 전성 매진을 기록한 멋진 팝 록 뮤지컬이라고 하는데요. 멋진 청춘들의 우정과 또 성장을 그린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하고요. 매튜 스위트라는 싱어송라이터의 명반을 가지고 이 작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팝 그리고 록 뮤지컬인데요. 이 작품은 3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삼성동에 있는 백암 아트홀에서 상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작품 꼭 가서 관람해 보시고 많은 박수와 기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노래, 연기, 또 앞으로의 어떤 길들, 또 비전들 이런 걸 보면은 저도 모르게 존경스럽다 이런 말이 막 절로 튀어나온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과찬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쵸. 민망하기도 하고 그럴 자격이 있나 싶긴 한데 특별히 그냥 기열 씨와는 되게 닮은 게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 성악도 준비했고 걷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교육자의 마인드도 그렇고 네네네. 먼발치로나 항상 응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뮤지컬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양준모 배우님은 최고의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중이었고, 저분처럼 나도 되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면서 뮤지컬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떤 정말 큰 아이돌로서 존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현재 그 대학에서 또 교수님으로서 강의와 교육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시고, 또 여기에다가 종종 뮤지컬과 오페라 같은 작품들에 있어서 예술 감독이나 또 연출까지 맡아오고 계시잖아요. 그 바쁜 일정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하고 계신 건가요? 뭐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욕심이죠? 구체적으로? 배우로서의 파생되는 모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또 하면 내가 재밌겠네. 이것도 하면 재밌겠네. 그게 어떤 저의 뭐 인생의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재미를 찾아서 저의
좀 하나의 재능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아, 이게 무대화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에서부터 시작됐던 거고, 대본을 뽑고, 음악을 뽑고, 공연을 준비하고, 그 작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 이 얘기를 빼뜨릴 수가 없는데, 우리 최재림이가 했었던 묵찌빠 있잖아요. 그 작품이 양준모 연출님의 작품이잖아요. 제 작품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충무아트홀에서는 정기적으로 오페라를 했었잖아요. 1년에 한 맞아요, 번씩 맞아요. 서울시 오페라단. 충무아트홀에 계셨던 김철 본부장님. 네네네. 오페라 좀 해보자. 근데 너무 잘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근육을 다시 바꾸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 무대 근육도 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당장은 안 되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오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재밌는 오페라를 하고 싶었어가지고 대한음악사가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동에도 있고. 명동에도 있고 그 2군데를 다 가가지고 이 책장 앞에서 얇은 것만 일단 쫙 뽑았어요. 그리고 한글로 번역을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사를 그 중에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랑 또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이거 이 작품 아니야, 이 작품 아니야, 뭐가 제일 좋을까? 그러다가 나온 게 돈지때 리타였죠. 저도 그거 봤거든요. 예. 재밌게 보셨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할 때. 그때 했던 배우들이 너무 잘해주셨죠. 최재림 배우랑 이경수 형님. 예, 배우님이셨잖아요. 그리고 장유리. 소프라노. 네. 그리고 중간에 양준모 배우님도 잠깐 무대에서 출연도 하셨고. 도니제티의 오페라는 성악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죠. 오페라 그 작곡으로 유명한데 또 오페라적인 느낌을 또 잘 살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연출로서의 제가 역량이 모자라니까 그때 당시 이제 드라마 트루기로 전미도 배우를 오, 그랬어요. 모셔와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미도 씨한테 얘기하면 미도 씨가 이제 스피커로 좀 얘기를 되게 잘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3년 동안 3시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했구나. 네, 많이 했어요. 그 장안에 화제가 됐던 묵찌빠시는 그거는 누가 어떻게 만든 겁니까, 그거는? 실제로 묵찌빠는 돈지띠가 살았던 그 당시에 이태리에 우리나라 묵찌빠 같은 그런 게임을 진짜 넣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원곡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재밌게 바꿀까 그러다가 이제 묵찌빠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진짜 B급으로 가보자. 여러분들이 그 오페라 하면은 되게 어렵고 뭐 심오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반대로 서민들의 막 우스꽝스러운 내용을 담은 오페라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리타는 약간 그런 가볍고 코믹스러운 느낌이 많은 작품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 최재림 배우가 묵찌빠로 그렇게 완성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CF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진표가. 이놈이. 예. 야, 우리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 리타라는 작품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 아마 진짜 전성 매진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해주실 저는 역량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왜요? 아니 최재림처럼 묵찌빠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넘사벽이죠. 예.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던 그 오페라였는데 저는 사실 뮤지컬 무대에서 양준모 배우님을 처음 뵙기 때문에 이분을 알고 무대에서 배우 대 배우로서 보고 나서 양준모 배우님이 성악을 전공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예를 들면은 성악을 전공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성악의 백한토 발성을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막 목에 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그런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양준모 배우님을 배웠을 때는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뮤지컬적인 장르도 다 그렇게 뭔가 클래시컬한 뮤지컬 포함해서 또 그렇지 않은 작품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섭렵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제 데뷔작은 금강이라고 이제 평양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 작품은 성악으로 해도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도 됐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악으로 할 수 있는 제 캐릭터로 제 보이스로 할 수 있는 작품 한참 하다가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한국 가곡을 하면서 가사가 안 들리는 게 좀 저는 좀 잘 들리게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나 봐요. 제가 부르는 노래에서는 그냥 소리보다는 그게 좀 우선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무대에 와서 좀 연구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장르가 바뀌어서 벨칸토로 할 수 없는 곡들을 막 할 때 사실 목도 많이 상했었어요. 목 가보기도 하고. 그렇죠. 안 쓰던 목을 써야 되니까. 그랬다가 뭐 이블데드라는 뮤지컬 맞아. 나 그것도 봤어. 준모님 하는 거. 예. 또 라스트 파이브 이어즈도 해보고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조금 저에게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어떤 소위 말해 정통 성악도의 길을 걸어오시다가 네. 어떤 계기로 뮤지컬이라는 것으로 입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오페라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이제 비자도 다 받아놓고 유학 가려고 미국 비자도 받아놓고 뭐 이런 준비를 다 해놨다가 연극원에 계신 교수님이 작품을 하나 하는데 학생들 중에 좀 오페라 팀을, 그러니까 뮤지컬 한 팀, 오페라 한 팀 이렇게 해서 이제 평양을 가려고. 이거는 꼭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정열 선배님이 원래 그 역할이셨고 이정열 네. 선배님. 예. 제가 커버였어요. 얼터.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정열 선배가 북한을 못 가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역할로 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기회를 또 얻은 셈이네요. 그럼요. 거기에 예. 뭐 엄청난 선생님들 다 정말 중요한 공연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준비도 안 됐고 사실 무대에서 걷지도 못하고 정말 오페라와는 차원이 다른 맞아요. 아예 다른 연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제가 거기서 막 연기를 하면서도 보이는 게 이 평양 사람들이, 관객들이 웃고 울고 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정보로는 사회적인 분위기상 웃진 않을 거라는 정보를 듣고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뮤지컬이란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아니 어떻게 본격적인 뮤지컬 첫 데뷔가 주인공이고 앞에 앉아있는 관객들이 북한 네. 관객들이었군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을 하게 됐죠. 전문 뮤지컬 배우로서의 길을 그래서 걸어봐야겠다. 그 다음 날부터 되도 않는 오디션을 보러 다녔죠. 아 정말로? 그게 가스펠이었는데. 아 뮤지컬 가스펠? 네. 아 네네네. 우리 알잖아요. 오피셜한 자리는 무조건 양복에 넥타이잖아요. 맞아. 구두에. 맞아. 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가스펠 노래도 멋들어지게 벨칸토로 부르고 구두에 이게 양말 벗고 양복 바지에 흰 셔츠 입고 춤추는 거 따라하고 자유안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모르고. 춤을 춰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심사위원들이 그랬어요. 저 미친놈 뭐지?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떨어졌죠. 떨어졌어. 네. 그럼 그렇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뮤지컬에 데뷔하게 된 건 어떤 작품인가요? 그래서 이제 금강을 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연결돼서. 창작 뮤지컬 꼭두별초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하게 되고 명성황 오디션도 보고 뭐 겨울연가라고 그 오디션도 보고 맞아. 나도 계속 봤어. 그렇게 하고 천사의 발톱이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때는 유튜브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지. 완전 아무것도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 네. 그러니까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떤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통로가 없으니까 맞아. 혼자 연구하고 생각하고 결론해내고 그게 나중에 다 제 실력으로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가끔 보다 보면은 너무 넘쳐나는 자료 때문에 맞아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고 남처럼 자꾸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또 없잖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우리 때는 오히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헝그리 정신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근데 내가 기억하는 거는 그 당시 양준모 형님이 엄청 말랐었어 형님. 내가 형님 무대 처음 봤을 때 엄청 마르고 또 안경을 쓰고 엄청 슬림한 양복을 입고 나와서 이제 세종문화회관인가 어디서 노래하시는 걸 봤는데 아 그래요? 그게 너무 멋있었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정말 날카로워 보이고 너무 무섭게 보여가지고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지만 아무튼 우리 양준모 형님은 그런 어떤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길을 걸어오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부딪힌 게 이제 수년이 지나고 또 지났는데 뮤지컬 역사에 대단하다고 위대하다고 평가받은 그런 대형 뮤지컬 작품들 오페라 유령, 레미제라블, 스위니 토드, 지킬 앤 하이드, 노틀담 드 파리 이런 정말 대단한 대형 작품들을 다 주인공으로 한 번 이상씩 다 서셨어요. 이런 작품들은 해외에서 크리에이티브 팀이 와서 오디션을 다 거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참여하셔서 따낸 것들이잖아요. 네. 사실 이 위대한 작품들의 정말 타이틀로를 전부 한 번씩 경험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누구도 견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디션이라는 게 진짜 배우한테는 어떤 정말 그냥 감사한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별로 싫은 소리도 안 해주고 남들이 네, 지적질도
안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아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 내가 지금 좋은 잘하고 방향으로 있는 건가? 가고 네. 있는가에 대해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외로움 싸움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오디션이 진짜 감사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게 오디션이 떨어졌다고 해서 못한 것도 아니고 붙었다고 해서 또 지가 잘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캐릭터도 잘 맞아야 되고 뭐도 잘 맞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또 생각하게 되고 또 돌아보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아니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너무 겸손한 말씀이고 이 한두 개가 아닌 이 작품들을 모조리 타이틀로를 맡을 수 있는 그 오디션을 다 경험하고 통과하셔서 선발이 됐다는 건 외국에서 크리에이티브 팀이 왔을 때는 이 사람에게 이럴 만한 충분한 어떤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선발이 된 거잖아요. 오디션을 볼 때는 나에게 이런 강점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아니면 후배들에게 오디션을 볼 때 내가 이런 것들을 하니까 잘 된 것 같다. 자신만의 생각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원하는 거를 좀 파악을 하면 어떨까? 저도 생각해 보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오디션 무조건 다 지원을 한 거죠. 근데 경험이라는 의미를 자신에게 새길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정말 이 캐릭터에 맞는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내가 저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돈을 주면서 이 작품을 쓸 수 있은가? 아니면 기존에 몇 번 해왔던 작품이면 그거를 한 사람들한테 이걸 안 맡기고 나한테 새롭게 돈을 출연료를 줘가면서 나를 이걸 뽑을까라는 게 일단 먼저 있어야 그 다음은 아 경험사 한번 봐야지 그 다음 이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들의 니즈를 간파해라. 그렇죠. 또 한 가지 정도 없을까요? 또 내가 생각하는 이 캐릭터에 대한 해석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해온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좀 바꿔줄 수도 있는 그런 신선한 해석이면 어떨까. 근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에서 감독님한테 어떤 배우 뽑으세요? 오디션하고 뭐 미팅하고 하면 이 캐릭터면 이렇게 할 것이다를 깨는 사람을 저는 뽑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포미니치나 딜쿠샤나 연출로서 제작했을 때. 근데 이거는 기어 씨도 저도 다른 배우도 걸어오고 생각하는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다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죠. 그럼 한 가지. 우리 양준모 배우님의 경험에 의하면 학생들이나 신인 배우가 이 역할은 나에게 잘 안 어울릴 것이다 라고 내가 일단 생각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디션을 봐야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보는 게 좋습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양준모 배우님이라면 저 같으면은 그냥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근데 일단은 우리 때는 이 작품이 뭐지? 라는 자료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처음 하는 작품. 그렇지. 그렇죠. 근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고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맞고 안 맞고를 아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자신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캐릭터가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통하면서 오디션을 보는 것도 좋고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자기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떨어지는 것도 또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런 경험들이 다 나중에 실력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를 더 얹혀서 여쭤보면은 정말 대단하고도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레미제라블 장발장 역할을 한국에서도 물론 하셨지만 일본에서도 하셨어요. 네. 역시 오디션을 통해서였죠. 일본에 가서 일본어로 오디션을 보셨나요? 네. 이건 어떤 계기로 그렇게 가시게 되셨어요? 3년도인가 14년도에 일본에서 뮤지컬 콘서트를 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초청이 돼서 갔고 미국에서는 이제 아담 파스칼이 초청이 돼서 갔고 그렇게 브로드웨이와 한국하고 일본하고 세 나라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권유를 받았었어요. 일본에 레미제라블이 있는데 오디션을 한번 보면 어떠냐. 근데 예전에 저희가 2007년인가 6년도에 오디션이 한 번 있었거든요. 레미제라블 오디션.
근데 그게 공연이 성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미련이 있었죠. 어허. 미련이 있고 너무 하고 싶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디션을 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준비해서 갔는데 그날 아침이었나? 오디션을 딱 하는데 보통 세 곡을 하잖아요. 고음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평소에 잘 나던 건데 연습을 해서 갔죠. 꺽꺽대고 있는 거 같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가려는데 1시간만 쉬었다고 오래요. 뭔가를 봤나 보다. 그래도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돌아다니고 막 연습하다가 다시 왔어요. 될게요 안 될게요? 뭔가 드라마틱하게 안 됐을 것 같아. 안 돼, 또 안 됐어. 또 안 됐어. 두 번째도 안 됐어. 아씨 왜 날 두 번 죽이지?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갔다 오래요. 또? 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기회인데? 아씨 그만둔다 할까? 그냥 한국 간다 그럴까? 알겠다고 일단. 될게요 안 될게요? 세 번째? 안 됐을 것 같은데?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만 날 좀 보내다오. 내일 또 오라고 다시. 왜 그랬을까? 또 안 돼. 양준모 형님이 그게 안 될 사람이 아닌데. 이제 연출이 뭐라 하냐면 한국 돌아가서 너 컨디션 좋을 때 아무 때나 그냥 핸드폰 찍어서 보내라. 그래서 한국 돌아가서 그때 저 서편자 하고 있을 때요. 용준이 형이 제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날은 연습됐어요. 이제 자신감 있게. 송영진 앉혀놓고 유봉 옷 입고 브레이몬을 부르고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디션이라는 거의 절차상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전례가 없거나 유례가 없었고. 근데 그 아드리안이라는 연출이 되게 좀 영향력이 있는 연출이었어요. 맥킨토시에서. 형님한테 뭘 봤나 보다. 그래도 이게 딱 뭔가 저 사람을 시켜야겠다라는 어떤 지점을 봤나 보다.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좋았던 게 물론 하셔서 알겠지만 거기는 딱 정해진 동선, 정해진 감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 30년 넘게 해온 거니까. 근데 저는 진짜 제 아이디어를 마음껏 다 줬어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었어요. 여기는 이런 감정으로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장발장이 그 컨페션 하고 나서 마리우스한테 얘기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동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맨 마지막 장면이니까 떠나야 맞는 게 아닌가. 좋대요.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 동선이 그렇게 픽스가 됐어요. 이야. 그래서 저도 다시 들어갈 때는 별 감정이 없었는데 집을 떠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 장면까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냥 후배로서 이게 적당한 표현이 아닐 수 있겠지만 참 너무 잘했다. 너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배우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좋은 작품들을 이어가고 계시고 또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양준모 배우는 정말 대단하다. 좋은 작품들을 하면은 그냥 의뢰 양준모가 늘 출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뭐 연출을 맡으신다든지 예술 감독을 맡으신다든지 오페라에 손을 대신다든지 하는 어떤 자신만의 재미를 갑자기 찾아서 툭 튀어나온다고 해야 될까?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 못 해봤다 이런 게 또 있나요?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기열 씨 같이 유튜브. 진짜요? 유튜브 뭐? 어떤 거?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유튜브가? 아니 이렇게 준비하고 일이잖아요 이거. 아니 내가 봤을 땐 연출 예술 감독이 100배는 더 힘들어 보이는데. 나는 이거는 일로 안 느껴졌어 사실. 진짜로. 배우나 뭐나 이게 일이라기보다는 근데 나는 이거는 나한테는 일 같아. 인터뷰 준비하고 뭐 꾸리고 뭐 하고 매주 이것도 정기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렇죠. 캐스팅하고 전화하고. 저 역시도 굳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되게 그냥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재미 없어지고 일이라고 느껴질까봐 시작을 못해요. 근데 기열 씨도 그렇고 뭐 은퇴도 그렇고 유튜브 하고 있는 배우들 보면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요. 진짜. 이게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인 것 같다. 근데 해보고 싶긴 해요. 유튜브. 양준모의 유튜브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시작하시게 되면 저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하자면 최근에 우리 양준모 배우님의 커리어를 보면 뮤지컬도 물론 많지만 매체 배우, 영화 배우로서의 행보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도 좀 눈에 띄거든요. 요새 그렇게 도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은 어떤 자신이 꿈꾸는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매체에 대한 욕심은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한 30대 뭐 초중반 이럴 때요. 그때부터 하긴 했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새로운 영역, 그러니까 이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게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못할지를 저도 알아보고 싶고 더 본격적으로 했을 스스로를 때 시험해보고. 그게 딱 지금 시기예요. 어허. 무대를 쉬고 있고 이 일정들을 다 이쪽으로 올인하고 있고 촬영했던 게 이제 나오려면 뭐 1년 더 남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고 많이 남았지만 어떻게 보일지 왜냐면 저도 못 봤기 때문에 그게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좀 투자의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올해. 옆에서는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분명 계시긴 할 것 같아요. 네. 야, 너 뭐 지금 너 뮤지컬로 배우로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그걸로 더 집중하지 않고 좀 매체나 또 다른 쪽으로 흩어지냐 집중력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주위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전만 해서 지금 이런 선택을 했었다면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배우로서의 경험,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배우로서의 어떤 표현력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40대 중반이 지나서 지금이 조금 더 잘 맞지 않을까라는 거죠. 매체와 네. 제가 생각할 땐 예. 어떻게 보면은 배우 양준모로서 또 다른 도전이자 또 다른 챕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 또 이제 가끔 공연 보면 진짜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현장감 어떤 AI도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자극시켜주고 움직일 수 있는 장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됐든 무대에서 살고 무대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작품으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온다면 전 정말 좋은 에너지로 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떤 자신만의 쉼 그리고 네. 또 다른 매체라는 스테이지에서의 네. 어떤 자양분 같은 것이 네. 될 수도 어쨌든 있겠군요. 네. 저는 데뷔해서 저 한 3, 4개월 쉰 게 처음이거든요. 한 달 이상 서본 적도 없어요. 진짜로. 네. 와. 무대에 서면 무대에 근육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안 잃기 위해서 노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무대를 쉬니까. 막 하고 싶다, 서고 싶다, 또 그거- 잘 알고 싶다 이런 열정. 그거는 건강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조바심보다는. 내적으로 더 성장하고 꽉 찬 배우로 진행 중이시네요. 네네. 예. 근데 우린 또 그러니까 쉬고 싶어도 못 쉬는 상황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도 어떻게든 좀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많은 매체를 보시는 시청자, 극장에서 양준모 배우님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관객들에게 양준모는 앞으로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기를 바라나요? 뭐 물론 그게 내 뜻대로 되겠냐마는 예술이라는 게 어찌됐든 그 예술 작품이나 그 예술 그 자체를 보고 사람의 마음이 동하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제 좋은 예술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사람 양준모가 오히려 더 남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양준모가 연기를 하든 무대에서 하든 저기서 하든 유해진 선배님을 딱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왕과 사는 남자. 우리 또 전미도지. 그렇죠. 미도야 축하해. 어쨌든 시사회 가서 딱 보고 우리 미도도 너무 잘했지만 저는 그 유해진 선배님의 연기를 보고 저런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걸 처음. 저는 누구한테 그런 마음을 가진 배우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람일까라는 게 그냥 딱 그려지는 배우가 되고 싶다. 우리 양준모 형은 유해진 배우님을 보고 저런 배우로 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준모 배우님이 무대에서 연기하시는 걸 보고 노래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양준모 배우님은 본인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고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뒤를 따르는 저 같은 후배나 또 밑에 더 아직 어리고 또 나아갈 길이 먼 후배들에게는 양준모에게 유해진 배우가 있듯 우리에게는 양준모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양준모 배우님을 정말 치열하게 응원하고 싶고
저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지? 저분은 왜 저 길을 가고 계시지? 라는 진심 어린 궁금증과 또 응원을 동시에 항상 보내게 되더라고요. 저 카이도 그리고 심층 토크도 양준모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진실한 내용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꽃카이 같지? 꽃카이. 꽃카이.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또 색깔- 광고를 하게 됐어요. 색깔이 광고예요? 예. 제가 다시 가져가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 드리는 가져가도 거예요. 돼요? 예. 너무 이뻐요 색깔이. 카이 클래식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끝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기현 씨와 정말 좋은 시간 또 좋은 공간에서 사실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어제 오랜만에 만났죠. 예. 예, 지나가다만 보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저한테도 나름 너무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시고 또 꽃처럼 아름다우시고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열이 언제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카이 클래식. 카이 클래식 좋아요 구독 이거 맞아? 맞아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종합예술인 양준모 배우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 언제 다 준비했대 또? 아이.